자, 옆 페이지요. 52페이지 보면 공동저당이라고 나와 있나요? 그래서 이 공동저당이라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공동저당은 뭐라고 나왔죠? 채권자가 줄고 동일한 채권이요. 동일한 채권에 담보로서 수개의 부동산 줄고요. 수개의 부동산에 무슨 저당권이다? 복수의 저당권. 그러니까 뭐다? 우리는 저당권은 일물일권주의죠. 그러니까 하나의 부동산에 하나의 저당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저당은 한 개의 저당권이 아니고 여러 개의 저당권이다, 이런 말이죠.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이렇게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 여기 을이 있는데요. 갑이 을한테 3천만 원을 빌려줘. 3천만 원을요. 그런데요, 이 갑이라는 사람은 여기요 A라는 토지가 있고요, 여기 B라는 토지가 이렇게 있단 말이죠. 그런데 A라는 토지의 경매대금이 한 3천 정도밖에 안 돼요. 3천밖에 안 된 것을 담보로 3천을 빌려준 사람은 없단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요, 을이 뭐라 한다? 다른 거 하나 더 가져와라. 그러니까 갑이요 자기의 다른 토지, B 토지를 또 했어. 그래서 여기는 2천 정도 돼요. 그러니까 2천하고 5천, 3천하면 5천이죠. 5천에 대한 60%가 경매가 된다 그러면 3천만 원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을이 그래 좋아, 이렇게 해서 이제 공동으로 저당을 잡죠. 그러니까 이걸 동일한 채권이라고 그래요. 여러 개의 부동산에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저당 잡는 것을 공동저당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죠? 이 갑이라는 사람은요, 올망졸망한 것을 묶어서 큰 돈을 빌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채권자는요, 원래 여러분요, 만약 이게 5천짜리 해봐. 하나에다가 저당을 잡았는데 이 저당권 등기가 무효라고 해봐. 무효. 그러면 돈은 못 받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 개에다 분산시켜서 공동으로 저당을 잡으면 하나의 저당권이 무효일지라도 나머지 저당권은 살아남아 있으니까 최소한 2천만이라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위험을 분산시키는 거예요. 을의 입장에서는. 이래서 공동저당을 서로가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우리는 이 저당권은 일부동산, 일물일권이니까 하나의 부동산에 하나의 저당권이니까 저당권이 두 개인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요, 이 토지는 호평동에 있는 토지고 이 토지는 평내동에 있는 토지다, 이 말이죠. 그러면 서로가 다르니까요, 우리가 저당권을 할 때는 저당권 등기 을구죠. 을구에다가 이렇게 저당을 잡는 거잖아요. 여기요, 여기도요, 을구에다가 이렇게 저당을 잡는 거죠. 그러면 여기 이 을은요, 을은 갑의 토지에 1번요 A 토지에다가는 을 그래서 3천 이렇게요. 여기도 1번 을 그래서 3천 이렇게요. 그 다음에 여기요 2번으로 병이요 1200 이렇게, 여기 2번으로 정이요 800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 지금부터 중요해. 여기 이름 있잖아요. 이렇게만 만약에 등기부가 되어 있다, 그럼 어떻게 하냐? 이 을은 A 토지를 담보로 3천하고 1200, 4200을 빌렸고요, B 토지를 담보로 3800에서 3000하고 800, 3800을 빌렸어. 그러니까 원래 이 을은 3천만 원밖에 안 빌렸는데 여기 을 토지로 3천, 여기 B 토지 3천, 그러면 6천만 원 빌렸다, 이 말이고, 그 다음에 여기요 병하고 정은 1200, 800, 그러니까 이게요 도대체 얼마냐? 8천만 원 빌린 꼴이 되죠. 알겠죠? 전체 다 해가지고. 그런데 사실은요, 을은 3천만 원 빌려줬고 병은 1200, 정은 800, 그래서 모두에서 갑이 빌린 돈은 5천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만 등기부가 되어 있으면요 3천, 3천, 1200, 800, 그래서 모두 8천만 원 빌렸다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럼 공동저당이란 말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이 을의 등기부에다가 뭐라 하냐, 여기요 B 등기부에다가, B 등기부는 B는요 A라는 토지하고 같이 합해서 3천을 빌렸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뭐냐, 공동담보 그랬어요. A 이렇게. 여기다가 또 뭐라 한다? 공동담보 그랬어요. B 이렇게 돼. B. 그러면 어떻게 되냐? 여기에 보면 공동담보 B 그래서 3천이 돼 있죠. 아, 그러면 여기 뭐죠? 갑이라는 사람은 A 토지하고 B 토지, 지금 A 토지 등기잖아요. A 토지하고 B 토지를 공동으로 담보 잡고 3천을 빌렸구나, 이 말이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아, 여기 B 토지뿐만 아니라 A 토지하고 공동으로 담보해서 3천 빌렸구나. 그러니까 여기는 전부 해가지고 얼마밖에 안 되다? 3천밖에 안 된다, 이 말이죠. 여기는요 공동 담보란 말이 없죠. 그러니까 A 토지를 담보로 1200을 빌렸다, 이 말이고, 여기는 공동 담보란 말이 없죠. B 토지만 담보로 800을 빌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갑이 빌린 돈은 을한테 공동 담보로 3천, 그 다음에 병한테 1200, 정한테 800, 모두 해서 5천만 원 빌렸다, 이 말이죠. 알겠죠? 이것을 공동 담보라고 그래요. 그리고 공동 담보는 나중에 추가를 할 수 있어요.
추가로 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는 저당권이고 여기는 근저당권 할 수도 있어. 다 다를 수도 있어. 그런데 문제 봐봐. 그러면 이것을 그러면 어떻게 한다? 동시 배당을 해. 동시 배당을 할 때는 뭐가 문제냐? A 토지하고 B 토지가 한꺼번에 경매가 돼서 배당을 한다 이 말이죠. 그랬을 때 이 을이 A 토지하고 B 토지에서 받아갈 수 있는 돈은 얼마냐? 여기 A 토지가 3천만 원이라고 해서 을이 무조건 3천만 원을 가져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요, 여기 을은 그러면 동시에 A 토지하고 B 토지가 동시에 경매가 되면 을은 그러면 어떻게 받아가느냐? 을은 A 토지하고 B 토지에서요 이렇게 받아가는 거예요. 우리가요 A 토지하고 B 토지 경매 대금이 얼마죠? 3천, 2천 그러니까 얼마죠? 5천이죠? 5천만 원이죠? 5천만 원. A 토지, B 토지를 다 합하면 5천만 원이죠? 그 다음에 을이 받을 수 있는 돈은 얼마죠? 을이 빌려준 돈은 3천이죠? 3천. 그 다음에 A 토지의 경매 대금은 얼마죠? A 토지 경매 대금은 3천이죠. 이렇게요? 이렇게. 여기서 B 토지에서 공동담보 얼마죠? 을이 받을 수 있는 돈은 3천이죠? B 토지 경매 대금은 얼마죠? 2천이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5천은 A 토지 경매대금하고 B 토지 경매대금을 합한 것이고, 여기 이 빨간 것은 뭐다? 지금 을이 빌려준 돈이죠. 을이 빌려준 돈. 여기는 뭐다? 여기는 A 토지 경매대금이고 여기는 B 토지 경매대금이고. 알겠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얼마다? 여기는 1,800만 원이고 계산하면 여기는 1,200만 원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모두 얼마를 받아간다? 3천만 원을 받아가는 거야. 누가요? A가. 누가요? 을이 3천만 원. 그러니까 우리가 동시에 두 개가 경매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 을이라는 사람은 자기 멋대로 돈을 받아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한다? A 토지하고 B 토지에서 이렇게 계산을 해가지고 받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어렵죠. 지금 여러분요, 지금 공동저당이 지금 2년째 안 나왔으니까 올해요, 32회 때는요,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이제 있죠. 우리는 계속 지금 공동저당이 2년, 3년 토올러 계속 시험에 나왔는데 내년이 3년째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무조건 시험에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계산하는 방법을 이제는 알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한다? 그러면 여기서 이 을이라는 사람이 A 토지에서 얼마를 받는다? A 토지에서 을이요 1,800을 받고요, 여기 을이요 여기 B 토지에서 1,200을 받죠. 남은 돈이 얼마죠? 남은 돈이 1,200 남죠. 1,200 남고 여기는 얼마 남죠? 800 남죠. 800은 누가 가져간다? 정이 가져가고 1,200은 병이 받아가는 거야. 이렇게 하는 것을 뭐란다? 이것을 배당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A 토지에서는 을이 1,800, 병이 1,200. B 토지에서는 을이 1,200, 정이 800. 이렇게 하는 것을 배당표라고 그래. 우리가 경매가 되면 이제 배당표가 나오잖아요. 경매대금에서. 그럼 이 배당표의 입각에서 돈을 받아가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래서 이렇게 돈을 받아간다. 이것을 동시에 경매가 됐을 때 이런 말이죠. 동시에 경매가 됐을 때 그걸 동시배당이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한다? 계산을 해야 된다. 어떻게 계산한다? 각각의 경매대금을 합한 것을 분모에다 쓰고, 그 다음에 을이 빌려준 돈 받아야 되죠? 받을 돈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A 토지면 A 토지 경매대금, B 토지면 B 토지 경매대금을 이렇게 곱해가지고 5천으로 나누면 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요 얘기하는 것이에요. 됐죠 지금? 그래서 여러분요 이렇게 보면 된다. 이렇게 이것을 동시에 배당. 근데 이시배당, 이시배당이라는 것은 뭐냐? 다른 말로 순차 배당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것은 거의 뭐 시험에 나온 적은 없어요. 알겠죠? 뭐냐? 이시배당은 만약이요 A 토지가 먼저 경매가 된다 이 말이죠. A 토지가. 그러면 A 토지 경매대금이 얼마죠? 3천이죠. 3천. 이 3천 중에서 을이 전부를 배당받을 수 있어. 전부를. 그러니까 우리가 동시에 배당할 때는 이렇게 계산을 해서 받아가죠. 이렇게 계산해서 받아가는 것을 안분액을 정한다. 이렇게 안분액을 정한다. 이렇게 하는데요. 먼저 경매대금 먼저 그러면요 전부를 배당받아. 전부를 을이 배당받아. 이게 차이가 있죠. 이시배당하고 동시배당. 그래서 안분액은 후순위 권리자가 있든 없든 무조건 이렇게 계산을 해서 꼭 받아가야 돼. 계산을 해서 꼭 이렇게 계산해야 돼. 동시배당일 때는. 그런데 이시배당일 때는 만약에 A 토지가 먼저 경매되잖아요. 그 경매대금에서 을이 받을 수 있는 돈을 다 가져가는 거예요. 알겠죠? 만약에요 B 토지가 먼저 경매되면 그럼 어떻게? B 토지? 그럼 B 토지는 얼마밖에 안 돼? 2천만 원밖에 안 되죠? 그럼 일단 2천만 원 다 가져가. 그럼 또 얼마가 부족하죠? 1,000만 원 부족하죠?
그러면 또 A 토지를 또 경매해야죠, 나중에. 그러면 A 토지 경매되면 얼마죠? 3천이죠? 3천 중에서 을이 얼마를 받아가? 1,000만 원을 가져가는 거야, 이렇게. 알겠죠? 그러니까 이시배당의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경매된 대금에서 다 받아갈 수 있다, 자기 돈을. 그런데 동시배당하면 어떻게 한다? 안분액을 정한다, 이 말은 그렇게 계산을 해야 돼. 그러니까 경매대금이 많은 것은 많이 받아가고 적은 것은 적게 받아가고, 그렇게 해서 계산해서 받아간다. 알겠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계산하는 것은, 안분액을 정하는 것은 모든 부동산이 다 채무자 것일 때 그래. 채무자 것일 때. 알겠죠? 둘 다가 채무자 것일 때. 그런데 봐봐, 이런 경우는 그럼 어떻게 돼? 갑이 있고 을이 있죠? 을이 갑한테 3천을 빌려줬어. 그런데요, 이 갑 있죠? 갑의 부동산, 갑의 부동산에요 3천짜리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요 갑이 부동산 하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병을 말한다. 교양한테 2천짜리가 이렇게 있단 말이죠. 이런 병이 누구예요? 물상보증인이잖아요. 물상보증인. 이렇게 갑이 누구죠? 채무자죠. 채무자가 돈을 빌리는데 자기 집으로 보증을 쓴 사람, 저당을 잡아준 사람이 물상보증인이잖아요. 그럼 이러면 아주 간단해. 지금 봐봐, 잘 봐봐, 잘. 지금 채권책이 3천이죠? 3천이죠? 그러면요, 이 을이 지금 채권자죠? 저당권자죠? 채권자? 그러면 여기 지금 보면 A 갑토지하고 병토지하고 같이 공동으로 저당을 잡았잖아요. 그러든지 만든지 돈 빌린 사람 누구죠? 갑이죠. 갑이 채무자가 돈을 빌린 것이고, 보증인은 돈 빌린 사람이 아니죠. 이런 보증인이란 말이 뭐예요? 보증인은 채무자가 아니죠. 채무자는 아니지만 책임은 지죠. 책임은 진다. 언제 책임을 진다? 언제 책임을 져? 채무자, 갑이. 채무자가 변제했어. 3천만 원 변제했어. 변제했느냐 안 했느냐. 만약에 채무자가요 3천만 원 빌린 거 갚았어. 갚으면 어떡한다? 물상보증인. 물상보증인은 동시에 소멸해. 물상보증인은 더 이상 보증인이 아니죠. 그러니까 책임이 있어 없어? 책임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런데 채무자가 돈을 변제를 안 갚아. 돈을 안 갚아. 채무자가 돈을 갚는다는데 안 갚아. 그럼 어떻게 한다? 물상보증인은 자신의 부동산 가액 범위 내에서 책임을 져. 그러니까 무슨 말이다? 원래 이게 지금 얼마짜리죠? 3천이죠, 보증금이? 먼저 빌린 것이. 근데 자기 물건의 가격은 얼마밖에 안 돼? 2천밖에 안 되죠? 그러면 이 사람은 보증인은요, 자신의 부동산의 가액 범위 내에서, 즉 2천만 원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을이요 보증인 것을 경매했는데 1,000만 원 못 받았잖아요. 못 받았다고 해서 을이요 보증인한테 1,000만 원 더 갚으라고 말 못해. 만약에 1,000만 원 더 갚으러 가려면 그것은 뭐냐? 연대보증인. 연대보증인은 채무자하고 책임이 똑같아. 연대보증인은 채무자가 3천을 빌리죠. 그러면 연대보증인도 3천만 원 갚아야 돼. 그런데 물상보증인은 자기 부동산만큼만 책임을 져. 더 이상 책임을 안 져. 그러니까요, 아무리 이게 3천이어도 물상보증인은 이 땅이 경매했는데 2천만 원밖에 안 되죠. 그럼 2천만 원 하지만 책임을 져. 만약에 이 땅이 경매됐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5천에 경매가 되죠. 5천. 그러면 3천만 원 갚고 얼마가 남아? 2천만 원 남죠. 그럼 그건 내가 갖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요, 연대보증을 쓰면요 채무자하고 책임이 똑같아요. 연대보증. 그래서 여러분요, 연대보증 쓰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데 물상보증에는요, 내가 부동산으로 담보를 제공하죠. 그만큼만 책임을 지는 거야. 그만큼만. 더 이상 책임을 안 지는 거예요. 그것을 물상보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채무자가 돈을 갚아야 되는데 돈을 갚지 않죠? 돈을 갚지 않으면 물상보증인은 자신의 부동산의 경매대금 범위에서만 책임을 져. 2천만 원만 책임을 진다, 이 말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보증인은 열받잖아요. 자기 게요. 채무자 것도 있는데 자기 것이 먼저 경매되면 열받아, 안 받아? 열받죠? 그럼 어떻게 한다? 이 보증인은 채무자한테 쫓아가는 거죠. 쫓아가. 그것을 뭐란다? 이 보증인은 채무자한테 구상권을 행사한다, 이렇게. 얼마만큼? 2천만 원. 내가 너를 대신해서 2천만 원 갚아줬으니 너 나한테 2천만 원 달라,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런데 만약에요, 이 채무자 것이 지금 얼마죠? 3천만 원이잖아요. 채무자 것이 먼저 경매가 돼서 3천만 원 다 갚았어. 다 갚죠? 다 갚으면 동시에 물상보증인은 동시에 소멸하니까 더 이상 책임을 질 일이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중요해. 그러니까 우리가 보증을 섰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연대 보증을 쓰면은 채무자하고 책임이 똑같지만 물상 보증을 쓰면은 물건 가액 범위에서만 책임을 지는 것이고, 채무자가 돈을 갚았다? 그러면 보증인은 더 이상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진다. 이게 중요하고, 만약에 채무자가 책임을 안 지면 어떻게 한다? 보증인이 부동산 가액만큼만 책임을 지는 것이다. 이렇게 보증인이 책임을 졌으면 누구한테 쫓아간다? 채무자한테 쫓아가서 너가 나한테 돈 달라고 하는 것이다. 알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요, 하나는 채무자 거고 하나는 물상 보증인 것인데 이 두 가지가 같이 경매가 돼서 동시 배당을 한다. 그럼 어떻게 돼? 동시 배당? 만약에 이게 2,300만 원이다. 2,300만 원. 이건 2,000만 원이다. 그러면 동시에 배당이 된다. 왜? 하나만 경매해서 돈을 못 받으니까 우리 둘 딸을 경매했을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럼 여기 동시 배당이죠. 동시 배당인 경우는 어떻게 한다? 여기 채무자 갑하고 갑한테하고 물상보증인 병하고 얼마를 받느냐? 여기서는 2,300을 다 받고 나머지 부족한 700만 원만 물상보증인한테 받아서 모두 3,000만 원을 받아가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럼 봐봐. 이제 재밌는 말이죠. 그럼 뭐가 재밌는 말이냐? 우리가 방금 앞에서 동시배당 했잖아요. 그때의 동시배당은 A 토지, B 토지가 둘 다 누구 것이다? 채무자 것일 때는 A 토지, B 토지에서 얼마의 돈을 받아가는가 하는 것을 계산을 해. 그걸 안분액을 정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지금 여기는요, 하나는 채무자 것이고 하나는 보증인 것이죠. 그랬을 때 두 개가 동시에 경매가 돼도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왜요? 원래 돈을 빌린 놈은 누구예요? 채무자죠. 그럼 돈은 누가 갚아야 돼? 당연히 채무자가 갚아야 되죠. 그러니까 채무자 것에서 일단 다 뽑아. 다 뽑고 부족한, 아까 말했죠, 채무자가 책임지지 못한 것만큼만 보증인 책임을 져. 그러니까 채무자가 2,300원 책임을 졌죠. 그러면 보증인은 나머지 700만 원만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별도로 등기를 계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그럼요, 우리가 동시배당이라 해서 무조건 계산하면 안 돼. 알겠죠? 그것이 둘 다가 채무자 것인지, 알겠죠? 하나는 채무자고 하나는 물상 보증인 것인지 이것을 먼저 파악을 하라, 이 말이죠. 무조건 계산하지 말고. 여러분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는 채무자고 하나는 물상 보증이요. 보증인은 그야말로 보증 서는 거잖아요. 보증인이란 게 뭐예요? 채무자가 책임을 지면은 보증인은 책임지지 않고, 채무자가 책임을 지지 않을 때 보증인이 책임을 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채무자가 2,300만큼은 책임을 진다잖아요. 책임을 못 지는 것이 700이잖아요. 그러면 그 700만큼만 보증인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동시 배당일 때 이렇게. 그런데 동시 배당이 아니고 만약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채무자가요, 채권자가 보증인 것을 먼저 경매했다, 이 말이에요. 보증인 것을. 그럼 보증인 것을 먼저 경매하죠. 그러면 보증인은 자기 재산 2,000만 원을 대신 값을 위해서 대신 갚아줬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보증인은 채무자한테 가서 2,000만 원 달라고 하는 것이고, 만약에 채무자 것이 먼저 경매가 돼서 돈을 다 갚았다, 이 말이죠. 그럼 더 이상 돈을 다 갚았으니까 더 이상 보증인은 책임 안 지는 것이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우리가 이제 공동저당에서는 안분액을 정한다 그러면 그건 계산을 해야 되니까 저렇게 계산하면 아마요, 여러분 시간이 없거나 그러면 정신 없을 수도 있어요. 계산하는 방법을 잘 모르면. 그런데 이제 지금 기초강의 때도요, 공동저당까지 다 설명을 하고 계산하는 방법을 다 얘기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이 공동저당에 관한 것을 하나하나 보면서 계산하는 방법 어떻게 한다? 안분액을 정하는 것은 언제 한다? 이것을 딱 알고 있으면 계산하는 방법은 너무너무 간단해. 알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요, 보면은 그 모범수 선생님이요, 그 뭐를 했냐? 계산기를 어떻게 계산기를 사용하는가? 사용 방법에 대해서 이미 강의를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강의를 보고 어떻게 두들기는가, 저 계산기를. 알겠죠? 그것을 한번 꼭 보시고 그 방법대로 전자계산기를 두드리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일단 수식을 세워야 되겠죠? 여러분 수식을 세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만약에 나 이거 어려워, 나는 계산 방법 보면 울렁거려서 울렁증이 있어, 그러면 그냥 하나 포기해도 돼. 한 문제 포기해도, 내년에 만약에 공동저당이 나온다, 한 문제 포기해도 뭐가 다
지명에는 아직도 몇 척의 배가 남아있다? 39척의 배가 남아있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합격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 무슨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일단 공동저당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이 정도는 알아야 되고, 실제로 여러분요, 계산 문제는 되게 쉽게 나와요. 꼭 전자계산기를 두들기지 않아도 암산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대충 알 수 있게끔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문제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 유형이 한 서너 가지만 가지고 반복적으로 연습하면 돼. 알죠? 그러면 계산하는 방법이 다 똑같으니까. 무슨 알겠죠? 문제를 여러 개 풀 필요가 없고 유형을 익히면 된다. 유형을. 아시겠죠? 그래서 나중에 연습하면 되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여러분요, 강의를 하고 다음 주에는요, 어떻게 할 것이냐? 다음 주에는요, 채권법 있죠? 채권법에 대해서 전체를 설명할 거예요. 원래 채권법은 전체를 강의를 하면 한 6시간, 7시간, 6시간 정도 돼야 되는데요. 아마 다음 주에는요, 한 3시까지 해가지고, 다음 주에는요, 화요일은 3시 정도까지 해가지고 채권법을 다 강의를 하려고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제가요, 여러분요, 강의를 하는데요. 민법 같은 경우 굳이 꼭 10시까지 기다려야 되는, 여러분이 학원에 오시는 시간이 있어서 우리가 10시까지 하는데요. 9시 반 정도에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여러분 헷갈릴 것 같으니까요. 아무튼 다음 주에는요, 10시에 하는데요. 10시에 하는데 몇 시까지 강의할 것이냐? 3시까지. 알겠죠? 그래서 3시까지 강의해서 채권법을 다 정리할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채권법 원래 하면 6시간 정도로 해야지 되는데 5시간 정도 해도요, 90%는 강의할 수 있으니까요. 일단, 강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한 주를 더 해가지고 뭐를 할 것이냐면, 여러분 특별법 있죠? 특별법 특히요, 다른 것은 못해도, 부동산 실명법하고요, 주택임대차보호법하고 상가건물임대차 이것은 꼭 해야 돼. 알겠죠? 그래서 특별법을요, 정리를 일단 기본적으로 할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강의는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